네, 지금부터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71만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탈세계화, 디지털화, 그린 전환 등 글로벌 경제는 하루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고금리와 고물가, 저성장의 파도가 겹겹이 몰아치는 복합 위기 속에서 만성적인 인력난이 가중되며 중소기업이 실제 느끼는 부담은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현장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담은 낮추고 지원은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징벌성 규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안전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둔 안전동행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 교육, 기술 지도와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전관리 체계를 확실히 마련토록 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기간 동안 관련 규제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신보, 기보, 중진공 등의 정책금융을 연간 100조 원 규모로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 요금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생플러스단의 양금희 단장께서 공약을 계속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근로환경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근로자들의 고용 안전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정년 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60+ 계속 고용제도 도입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규모별로 상이하게 느끼는 외국 인력 공급 한도에 대해 중소기업 수요에 맞게끔 지역별, 업종별 외국 인력 한도의 탄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할 때 중소기업에서 대체 인력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 지원금을 2배로 대폭 인상하고 특히 경력 단절과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 인력으로 채용할 경우 지원금을 3배로 인상하여 경력 단절 예방과 중고령자 재취업 확대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도 육아 동료 수당을 지급하여 중소기업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유형 건무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등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유급휴가 활용 등 근로자들의 실권리 보장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설립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맞춤형 교육훈련과 채용 서비스 등 직무 전환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혁신을 위해 수출 지원과 디지털화, 그린화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수출 팩토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출 팩토링 사업은 외상 수출 채권을 대출이 아닌 매입함으로써 수출 기업의 위험성을 낮추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
팩토링 시장은 사실상 부재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등의 수출 팩토링 기능 도입을 추진하고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팩토링 지원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매력 있는 해외 바이어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거래가 신속하게 성사되도록 지원하고 우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 마케팅, 금융개발, 기술개발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 컨소시엄, 해외 전시회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수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R&D 지원 체계를 확실히 정비하고 연간 2조 원 규모로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의 양적 확대라는 한계를 넘어서 기업의 스마트 디지털 역량에 기반한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해 탄소 중립 수준 진단에서부터 전략 수립, 최적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이 탄소 무역 장벽에 대응해 적절히 대비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당의 중소기업 새로희망 공약 배송을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가면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가는 희망의 길에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새로희망 공약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중소기업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외 창천, 어두운 구름 밖에는 맑고 푸른 하늘이 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2024년을 맞이하며 선정한 사자성어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 국민의 힘이 중소기업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택배 중소기업 새로희망 상품 배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오늘 공약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언론인들께서는 손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경제 김남균입니다. 오늘 당에서 중소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새롭게 제시하려는 핵심 공약이 조금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산업안전 대진단 포함해서 대부분이 정부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거나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용이라서요. 제가 볼 때는 저기 에너지 비용 납품 대금 반영 부분이 조금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것도 지난달인가 최승재 의원이 아마 발의한 법안의 기준을 10%로 적으셨더라고요. 뭐 그 정도 수준을 당론으로 밀고 가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지 포함해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사실은 우리 발표 내용 중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1호 공약의 저출생 문제 관련한 공약을 내는 내용도 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중소기업 관련돼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우리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한 그 법안이 아직 민주당의 반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와 당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법제화하고 제도하는 것 역시 앞으로 4년간의 약속이어서 단순히 정부가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중소기업 관계자분들이 그 이상의 무언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제화하겠다는
약속이고요. 예, 말씀 주시죠. 예, 예. 저희가 그 발표가 안 된 부분 중에서 조금 몇 개 챙겨서 말씀드릴 부분은요. 지금 현재 해외 인력을 우리 이제 쿼터제로 도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보면 전체적인 수는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업종별이나 지역별로 사실은 조금 그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실제적으로 외국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기술의 굉장히 이렇게 빠른 속도의 발전으로 인해서 기업의 산업 전환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서비스나 훈련 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출 기업들을 위한 수출 팩토링 금융 지원에 관한 문제인데, 팩토링 금융 지원은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것을 이제 채권이 발행이 되면 이거를 이제 그 저희가 그 은행에서 사들이게 되면은 빚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어떤 그 신용도를 높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금융과 관련되어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점 등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 중소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화, 그리고 디지털화, 그리고 이제 그린화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해외에 물건을 수출할 때 탄소 발자국이라든지 뭐 시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수출 장벽이 굉장히 앞으로 가로막을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미리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에 대해서 정부에서 맞춤형 지원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많이 중점적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충분한 답이 됐습니까? 네. 또 파이낸셜 뉴스의 서지윤입니다. 그 중견기업을 위해서 5조 원 규모의 펀드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거 외에도 좀 중견기업을 위한 공약을 따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그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 펀드를 조성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하시죠. 네, 채널A 조민기입니다. 올려주신 자료 1-1 맨 마지막에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체계 마련하는 동안 관련 규제 유예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중대재해법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 항목이 그 상황과 양립이 가능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안의 통과를 저희가 앞장서서 하겠다, 더 노력하겠다. 22대에는 반드시 저희가 의회의 주도권을 되찾아와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이 정도만 예. MBC 손한근입니다. 관련한 질문인데, 그 징벌성 규제가 아닌 안전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제도 마련하겠다는 대목을 22대의 의회 주도권 되찾아와서 실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다 근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사실은 이 문제가 이제 정부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면 다수당이 되어서, 그러면 사실 이제 그 1번 세부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부차적인 내용이 되는데, 근본적인 다수당이 돼서 중대재해법을 유예를 통과시키겠다는 근본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지 그 부분까지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법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들이 많이 예견되고, 실제로 지금 그거로부터 고통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호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법으로서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